네, 이번 순서는 영화계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 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주목받는 영화계 소식,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올해로 11회를 맞는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서울극장 3층에 위치한 서울 아트시네마는 서울의 유일한 민간 비영리 시네마테크 전용관인데요. 네. 예,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라는 명칭이 조금 독특하죠. 네. 예, 서울 아트시네마를 후원하는 영화감독, 평론가, 배우 등 영화인들의 모임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그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대표로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예, 이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정해서 소개하고 또 이제 함께 보는 영화제가 바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시네마테크를 후원하는 영화인들이 추천한 영화를 상영하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라는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이 함께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영화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영화관에서 열리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보고 와서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극장으로 옮겨서 처음 하는 건데 그런 만큼 기대가 무척 많이 됩니다. On my mind, it's only you and I, just you and me, yeah. Got me drunk on your love, so where's the 오전 영화를 주로 상영을 하고 있는 이 시네마테크를 조금 더 많은 관객들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함께 뭉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좀 선택해서 보여주면 관객들이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후원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11번째 영화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Come on and fill me up. I don't wanna wait until the weekend comes, just so I can pop a bottle of your love. Take 선택작들 가운데 개막작으로 이제 선택한 것이 1946년 작품인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불행과 고민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Study house and Mrs. Maitland's house and 100 others. And $242 isn't going to break anybody. drink it down, and I feel it now. Feel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상 밖의 그런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ause I'm so drunk on your love, don't wanna leave the party. Yeah, I'm just getting started. Keep on pouring it up, don't even think of stopping. I know you know I want it, but I don't wanna wait until the weekend. 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벌써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올해는 어떤 친구들과 어떤 영화인들의 추천작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올해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서 대만의 거장 감독 허우샤오시엔, 그리고 베테랑과 암살의 쌍천만 감독이죠. 류승환과 최동훈 감독, 그리고 배우 임수정 씨, 그리고 정재영 씨 등이 그 15명의 친구들이 16편의 작품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개성에 걸맞게 정말로 다양한 작품들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면은 특정 장르나 어떤 시대에 구애받지 않은 그런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요. 고전에서 다큐멘터리까지, 그리고 멜로드라마에서 호러까지 참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기자님, 그중에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이 영화인의 추천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추천을 해드리고 16작품 싶어요. 다. 네,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리스트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추천한 다큐멘터리 워룸입니다. 네. 1993년작이고요. 다큐멘터리 하면은 다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영화는 1992년 당시에 빌 클린턴과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맞붙었었는데요. 네. 이 과정을 기록을 하는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전형적인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진짜 선거를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생생히 조명하는데 그 이 영화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워룸의 주인공들은 단상이 놓인 각도, 그리고 피켓에 사용할 색깔 하나에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터진 그 빌 클린턴의 그 여자 문제가 많았죠, 이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여자 문제에 대한 그 민망한 이슈를 덮느라고 당사자들보다 더 곤란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카메라나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그 빛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지만 그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어떻게 보면 정치 노동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의 땀방울에 주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워룸은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진짜 선거를 치르는 전략가들, 뭐 킹메이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사실 밖에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요거는 좀 다큐멘터리 치고 흥미진진하고 좀 재밌을 것 보고 싶네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추천작도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 영화로는 류승환 감독의 추천작인데요. 네. 특급 비밀입니다. 네,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러네요. 네, 류승환 감독은 이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정말 다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추천사를 남겼는데요. 특급 비밀은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그 ZAZ 사단의 패러디 코미디 영화입니다. 차에 탄 사람을 통째로 이제 폐차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네.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트랜스포머처럼 그 사람이 자동차 부품과 한 몸이 돼서 기계 인간으로 거듭나는 등 정말 그 황당무계한 그런 유머가 네.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제 류승환 감독의 장점이 어떤 영화를 만들든 늘 그 적재적소에 알맞은 유머를 맞아요. 구사하는 게 그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이제 특급 비밀을 보고 있으면요, 류승환 감독의 유머 감각이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류승환 감독의 특별한 유머 감각이 바로 이 영화 속에 노하우를 숨겨둔 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워룸과 특급 비밀 두 편의 영화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14편의 영화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아트시네마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다음 영화계 핫 이슈 어떤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그야말로 특급 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우 정우성, 조인성 씨가 관상을 연출한 한재린 감독의 신작 더 킹에 그 출연할 예정인데요. 이 영화는 80년대부터 정권 교체기를 통과해서 권세를 누려온 검사 태식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인성 씨가 그 주연 태신 역할을 맡고요. 정우성 씨가 조인성 씨의 상대 역인 선배 부장검사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 요즘 영화 참 많이 찍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조인성 오. 또 정우성이라는 라인업으로 영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네, 정말 화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특급 캐스팅인데 조인성 씨가 영화에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인성 씨가 마지막으로 그 영화에 출연한 게 2008년 쌍화점 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7, 8년간의 네. 스크린 공백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사이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권법이라는 그 충무로에서 정말 화제가 됐던 SF 영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좀 제작이 수년간 좀 난항을 겪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 권법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됐던 조인성 씨가 계속 그 작품을 기다리다가 복귀가 좀 미뤄진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군제대 이후에는 조인성 씨의 스크린 복귀작이 바로 더 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월 말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 조만간 크레이크 이내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정우성 씨, 조인성 씨가 검사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검찰청이 정말 반짝반짝 빛날 것 같고 괜히 네.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두 미남 배우들의 활약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지네요.
이런 외모의 검사가 둘이나 있다는 게 괜히 설렙니다. 네. 사건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인성 씨, 또 네. 정우성 씨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주목받고 있는 신작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영화죠? 네, 첫 번째 작품은요. 문채원, 유연석 씨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죠. 조규장 감독이 연출한 그날의 분위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유연석 씨 로맨틱 코미디 도전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문채원 씨도 이맘때 다시 영화를 만나게 되는데 일단 내용부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문채원 씨가 연기하는 수정은 매사에 미적지근한 남자친구 옆에서 당차게 행동을 하지 못해서 10년째 재미없는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 미팅 때문에 부산행 열차에 탄 그녀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남자 재현, 유연석 씨가 연기하는 재현으로부터 성추행에 가까운 그런 느닷없는 고백을 받고 황당해하는데요. 사실 그 100%에 가까운 작업 확률을 자랑하는 밀당의 고수인 재현은 평소에 다른 여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수정에게도 그 작업을 똑같이 걸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밀당남과 철병녀는 하루 동안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채원 씨 참 예쁘죠? 네, 유연석 씨도 멋있네요. 네, 밀당남과 철병녀. 정말 둘 다 연애하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이 그날의 분위기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까다롭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두 남녀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험난한 여정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일종의 소동극입니다. 전혀 모르던 남녀가 우연히 비슷한 여정길에 올라서 하루 동안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그날의 분위기의 묘미는 두 주연 배우가 주고받는 대사의 흐름을 만끽하는 데 있습니다. 네. 문채원, 유연석 씨가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관객이 원하는 만큼의 연기 호흡을 만족스럽게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조연 배우로는 조재윤, 김슬기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코미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조연 배우들이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전개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가운데 멜로 영화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근사한 배경음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레이첼 야마가타 그리고 에드 시런 등의 음악들이 이렇게 흐르는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발하거나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설정은 사실은 뭐 별로 없는데요. 그 대신 로맨틱 코미디에 갖춰야 할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날의 분위기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극장과 영화들 보면은 이 액션, 스릴러, SF까지는 있었는데 이 로맨틱 코미디 찾아보기 힘들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알콩달콩 로맨스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그날의 분위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신작 영화는 외화라고요. 네, 외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벌써부터 올해 2월 28일 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네. 이 시상식에 강력한 경쟁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네. 얼마 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도 받았었고요. 네. 근데 제가 포스터 봤는데 네. 아무리 디카프리오도 세월은 아이, 비껴갈 수 그럼요. 없더라고요. 네, 그럼요. 전 아직도 머릿속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캐치미 이프 유 캔 그 네. 꽃미남 모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아직 네. 미남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SNS에 보면은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관리의 중요성 뭐 이런 건가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를 찍다가 이렇게 미모가 오. 좀 훼손된 것이 아닌가. 고생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만큼 온갖 고생을 하는 게 그냥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인물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레버넌트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모피 사냥꾼이었던 휴 글래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글래스는 탐험 도중에 회색곰의 습격으로 죽음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동료 존 피츠제럴드 이 역할은 톰 하디 씨가 연기를 하는데요. 저항하는 글래스의 아들을 죽이고 그를 버린 채 달아납니다.
이후 글래스는 배신자 피츠제럴드를 찾아서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요. 네, 광활하고 거친 야생에 맞서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글래스는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내달리는 죽음에서 돌아온 망령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가 죽음에서 돌아온 자인 것처럼요. 네.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서 300km를 이동한다. 기자님 말씀대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름이 늘어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레버넌트의 볼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레버넌트에서 인상적인 점은 19세기 미국 서부에 그 정말 광활하고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추위와 부상으로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한 인간으로서는 그 한계에 직면하는 거죠. 육체적인 그런 나약함과 그럼에도 선뜻 죽음을 택하지 않는 인간 전식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상실과 복수의 감정을 거쳐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가 정말 일품인데요. 디카프리오는 레버넌트로 얼마 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과연 아카데미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그가 이번에는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일부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번에는 좋은 소식 들리겠죠? 네, 꼭 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레버넌트도 기대가 되는데요. 국내에 개봉하는 직후에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